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는 생활자율교사의 낮근무 시간의 모습을 대략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생활자율교사가 야간에는 무엇을 하는지 대략적으로 보여드릴까 해요. 생활자율교사의 업무 방식이나 근무 패턴은 기관마다 차이가 많으니 참고 삼아봐주세요. 저는 보통 야간 근무를 하면 6시에 출근을 합니다. 출근 시간은 2교대인 시설과 3교대인 시설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3교대인 경우는 거의 밤 9시에서 10시 정도에 출근을 할 거예요. 이렇게 출근을 하게 되면 저는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인수인계 후에 제일 먼저 보일러 온도를 조절해줘요. 단체 생활을 하는 거주시설은 한 명이 감기라도 걸리면 거주하는 분들 모두가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조절을 해줘요. 야간에도 서류 업무는 계속됩니다. 기관마다 작성 서류의 종류와 양은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도 낮근무 시간보다는 서류를 만지는 일이 적기는 합니다. 생활자율교사의 기본적인 업무는 케어도 맞지만 끊임없는 관찰과 기록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야간 근무 시간에도 서류 작성은 계속됩니다. 이외에도 사업평가 기간이나 프로포절 작성 등 특정 시기가 되면 추가적으로 더 업무를 진행하기도 해요. 생활자율교사라고 서류 업무가 아주 없진 않아요. 영상에는 안 나오지만 장애인분들 케어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요. 지금은 시설 순찰 시간입니다. 밤 10시 이후 3시간 간격으로 하는데 문 단속, 시설 안전 점검, 외부인 단속 등이 목적인 업무예요. 보통 별일 없지만 간혹 전기 소방 설비 오작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순찰을 돌아줍니다. 다행히 이날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원하는 시간에 주무시니 2부 자리만 받으면 됩니다. 취침 시간이 되면 같은 공간에서 밤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보통 이 시간에는 폰을 만지거나 가만히 누워서 시간을 보내요. 이날은 월드컵 4강 경기 덕분에 구석에서 축구를 보며 시간을 보낸 것 같네요. 중간중간 생활하시는 분들의 건강, 수면 상태 등을 체크하기도 합니다. 화장실 볼일을 보러 가는 분들의 뒤처리를 해드리기도 하고요. 밤을 뜬 눈으로 보내는 게 쉽진 않지만 10년 넘게 하다 보니 그러려니 합니다. 기상 후 아침 식사 1시간 전부터 부지런히 준비를 합니다. 이불을 혼자 정리를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려요. 대충 이불을 정리해놓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해줍니다. 하나의 공간에 여러 명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아침 시간에 환기는 필수예요. 밤샘으로 인해 비몽사몽인 저에게도 정신을 차리기 위해 환기는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창문을 열고 바깥 풍경을 둘러봅니다. 10년 넘게 바라보는 풍경이라 그런지 별 감흥이 없습니다. 감흥 없는 풍경을 바라보며 언젠가는 그만두리라 다짐을 해봅니다. 그 뒤에는 혼자서 신변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을 돕습니다. 신변 정리 후에 머리 드라이도 당연히 저의 몫입니다. 여러 명의 신변 정리 드라이를 하는데 끝나고 나면 팔뚝 욕심거립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러 가기 전에 식후에 드실 약도 챙겨서 갑니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약을 드시고 계셔서 약의 양도 상당합니다. 워낙 많아 잘못 투약이 될 수도 있으니 특히나 신경을 더 많이 씁니다. 식후에는 양치질도 해드려요. 특히나 지적장애인 분들은 양치질을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생활자율교사의 손이 꼭 필요합니다. 양치질이 끝난 뒤에는 화장실 청소를 해봅니다. 사실 화장실 청소는 수시로 해주는 편이에요. 화장실을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1시간 간격으로 청소를 해줘야 냄새가 안 난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아침 청소 시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는 편이라 말할 수 있겠네요. 시간이 이쯤 되면 이제 슬슬 집에 가고 싶어집니다. 거의 무념무상으로 생각 없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아침 9시 드디어 퇴근입니다. 이날은 업무가 없어서 정시에 퇴근을 했지만 보통은 각종 업무에 밀려 최소 30분은 늦게 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더 일해도 돈을 더 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야간 근무 후에 퇴근길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해요. 매우 피곤한 상태라 졸기라도 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 8년 전에 퇴근길에 졸다가 차가 전복된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 졸았는데 차가 뒤집혀 있더라고요. 차를 전손 처리해야 될 만큼 큰 사고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항상 긴장감을 갖고 집으로 향하고 있어요. 오늘은 생활자율교사가 야간 근무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더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생활하는 분들의 노출을 피하며 촬영을 하다 보니 조금 간략하게 보여드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야간 근무의 흐름이 이렇다는 것 정도만 보시면 좋을 듯해요. 기회가 된다면 자세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해볼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